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2단계 보너스 해설 강의 마지막 회차죠. 18회차의 내용을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헌법 개정은 국회적 의견 과반수이죠.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틀린 지문이고, 니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 디귿.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될 것 같지만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가 공고하든 둘 다 대통령이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리을인데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이죠. 이거 틀린 부분이고, 공고된 날로부터고, 그 다음 60일에 내고 규명투표도 맞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도 맞는데 초반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미음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맞고, 비읍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투표인 10만 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 헌법 전문에 규정 안 돼 있는 것.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 헌법 전문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 해설에도 여러분들 헌법 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좀 넣어 드렸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 3번. 자, 기억인데 우리가 유형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판사 임용 요건을 10년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한정위원 결정을 하였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 PC방이 등록제 자유업종이었는데 등록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디귿은 전체적으로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리을도 자기 책임의 원리인데 이에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로서 이에 반하는 제도는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이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헌법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체계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역광이라 그런지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다크서클 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당해산 심판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니은. 자, 정당해산 심판 제도의 빛을 봤을 때 국회의원의 국문 대표성은 부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 명문의 규정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국회의원직은 상실한다.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는지 비례대표대로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명문의 규정에 상관없이 이 부분도 출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이런 말도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불문한다는 게 지역구로 당선되는지 비례대표로 당선되는지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맞죠? 디귿은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정당 해산의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이익이 항상 더 큽니다. 항상 더 크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지문으로 이제 꼽힐 것이다. 리을인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원이 될 수 없죠. 사립대학의 교원은 될 수 있지만 외국인은 될 수가 없어요. 미음. 우리가 정당은 대의기관의 계류로서 해산할 수 있는 이것은 자진해산을 말하는 거겠죠. 자진해산이 가능하지만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국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정당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니까 적절한 것은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합헌 판례이죠.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한다. 즉 빚을 질 때는 여러분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던 학생들이 건물이 갑자기 넘어가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뜯겨져 나가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니은도 합헌 판례이죠. 수영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했다. 빈사법정에 출석하는 거, 고무신을 신기의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충족한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맞는 지문이 되겠고. 디귿 많이 나오는 판례이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도 36조 1항 헌법 제10조에 있어서 보호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리을, 우리가 방언, 사투리를 자신의 언어로 선택해서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헌법 제10조로부터 나온다. 맞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는 인감, 극단 해가지고 제5차 때 인간의 존엄 가치가 생성되었고, 그 다음에 두한비작은 모두 함께 뭐지? 행복해에서 8차 때 우리가 행복추구권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죠. 우리 6번 문제인데요. 기억. 위헌 피워드가 보이죠. 우리가 법관이 미결구금 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결구금 일수는 전부 산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규정된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예전에는 미결구금 일수 산입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자, 이제 산입한다라고 했으니까 필요적 산입인데, 또는 일부 부분만 위헌으로 딱 이렇게 만들면은 전부 산입한다라고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형법 조문입니다. 니은, 우리가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는 잘 봐야 되는데, 바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그 다음에 명예권을 우리가 침해하고,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이 되지만 어디에는 상관이 없다? 양심의 자유는 제한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우리가 헌법은 모든 구속영장의 발부에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어도 그게 검사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이지 꼭 검사가 신청해야만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판 단계에서 법관이 얼마든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리얼인데요. 우리 적법 절차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헌 키워드입니다. 전투경찰 순경의 영창처분 제도는 적법 절차 원칙이 순수는 되지만 적법 절차 원칙의 위배는 안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인데, 우리 전투경찰 순경 우리가 그 영창제도 판례는 영장주의는 적용이 안 된다 라는 조금 옛날에 나왔던 기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미음이죠. 자, 여러분들, 압수물 폐기는 무죄 증거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폐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한데, 여기가 좁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소유권자의 포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 압수물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압수물 폐기를 위해선 소유권자의 포기가 필요하고 꼭 보관의 위험성이 있어야지만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지만 칼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위험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선 여러분들 뭐가 증거물이었냐면, 압수물이었냐면은 과도 이제 그 과일 깎는 칼, 과도랑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랑 그다음에 뭐 배낭 이런 것들이 압수물이었는데요. 보관 자체 위험도 없는데도 폐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적법 절차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음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하기 때문에 1개, 2개, 3개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죠. 4개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4개다. 4개, 1개, 2개, 3개, 4개. 7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요. 자, 지문입니다. 지문은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문은 타인으로부터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 정산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일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문 날인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틀렸죠. 개인정보 자기일정권으로 보호가 돼서 제한은 되는데 과도한 제한이 아닌 거랑 아예 개인정보 자기일정권으로 제한이 아닌 거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니은인데요. 우리가 전자장치 부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구금됐을 때 그 기금기간은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밑에 있는 판례는 쉽게 합헌 키워드 볼 수 있죠. 우리가 성범죄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 성형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얼굴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XXX예요. 이율 CCTV 특히 어린이집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또 틀린 지문이고 미음인데 우리가 각 주식회사가 이 공립대학교인 을대학교 교수님의 사진, 성명, 성별, 연도,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서 여러분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나치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집해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율정권을 침해까지는 안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아두셔야 될 판례다.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자 문제 7번의 답은 한 개가 되겠다. 8번. 자, 우리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라는데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위촉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정위원 판례가 있는데 이거 빼고는 그냥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니음은 여러분들 쉽죠. 청년 할당제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빠르게 볼 수 있었다.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디귿도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 위배되지 않죠. 맞고요. 리을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도 헌법 위배되지 않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맞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틀리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 3개. 9번 보면 청원권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헌법에서는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규정은 심사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리, 그 다음에 심사, 통지 의무가 모두 인정은 되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 결과를 통지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은 우리가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해서 진술하더라도 청원권으로 보호가 된다. 3번 청원은 국무회의 심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원의 처리 내용은 하소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원인의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원칙으로 많이 나오니까 답은 1번을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10번 우리 경치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직사설수이죠. 그래서 조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해야 되고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백모 농민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정한 법리만을 물어본 것이에요. 맞고요. 2번인데 바로 우리가 혼합살수 행위입니다. 채로액을 물에 혼합하는 행위를 혼합살수 행위인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혼합살수 규정이 없었어요. 우리가 물을 뿌릴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채로액을 섞어가지고 뿌릴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유법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여러분들 혼합살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인데 여러분들 영리단체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맞고요. 농지개량조합은 약간 순수한 공법인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야지 맞다. 예외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0번이 답이 되겠다. 네, 11번 1번 자, 미결 수용자와 법령인간의 서류를 확인할 뿐이다. 이게 뭐냐면 서류를 꼼꼼하게 읽어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종류의 서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숫자나 아니면은 종이 숫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송 관계 처리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죄송합니다.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지만 침해는 안 한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2번은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고 공격과 방어할 수 있는 기본권도 인정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12번인데 자 우리가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뭐를 제한할 수 없다?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우리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이른바 현충일 새벽 3시에 우리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건이 헌법 위배되지 않았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다. 4번. 자, 형사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시설 중에 수용자나 미결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나 행정이나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 접견할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맞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우리가 1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것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판례 있다. 제한은 한다. 침해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12번 유형 키워드가 보이긴 하는데요. 각급 법원 인근 100m 이내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되는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됐지만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근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침해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 위배된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죠. 12번 똑같이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 판례도 우리가 똑같은 의미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돼서 우리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요. 3번 집회에 대한 허가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전 허가제를 말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도 21조 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에 해당하냐? 틀렸죠.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그때그때 금지해야지 사전 허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1번 요것은 여러분들 최신 판례로 변경이 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헌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자금법상 자료의 열람 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예전에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변경돼서 위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합헌 판례를 근거로 한 기출지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못 쓰고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도 최신 판례인데요. 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원칙적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을 한번 보시면은 자,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임신 기간 동안 이를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태아의 성별 잘 안 써진다. 네, 조금 죄송합니다.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알 권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이 문제가 되고 이게 제한이 되고 침해가 되는 것이었죠. 아이고, 침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알 권리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제한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알 권리라는 게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인데 의사가 태아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알 권리가 제한조차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한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요거를 3번으로 찍어야 됩니다. 4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지요. 14번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된 판례가 기억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하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에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니은 준법서약제도 바로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틀린 지문이죠. 양심의 자유를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디귿 심할서 판례죠. 심할서가 우리가 이런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면은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치 사과 명령을 강제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인데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키워드가 보입니까? 병역의 종류를 해가지고 병역 종류 조항이 나오죠.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되지만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3번
3번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넘어가 15번. 15번에 1번, 2번도 우리가 최신 판례를 근거로 해서 냈어요. 우리가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게 위헌이고요. 2번도 최신 판례인데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도 우리가 경선운동 할 수 없도록 금지 처벌하는 것, 이것도 헌법 위반이 되겠고요. 3번 판례, 우리가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틀린 지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신 판례 꼭 잘 정리를 하시고 3번 선거일 전 180일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일체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이고요. 4번 우리가 이것도 최신 판례죠. 이렇게 최신 판례가 많이 넣지. 공직선거법이 우리가 군의 장애 선거에서는 조그마니까 선거운동 기간을 우리가 단기간으로 정했는데 이것도 최신 판례로서 2번이나 각종 시험에서 나왔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여러분들 최신 판례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최신 판례로서 합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한두 번씩 나오는데 바로 교등교육법이면 여러분들 대학교 교수님들이겠죠. 이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임용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 판례들이고, 자, 가볍게 합헌 판례들이니까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리을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한 것은 위헌이죠. 그래서 지금은 3억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1,500만 원 기탁금은 헌법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한 것은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가 있었긴 있지만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지를 좀 잘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미음은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우리가 공무담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도 요구하고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그에 균등한 기회 전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합헌 판례고 이거 합헌 판례고 이거 합헌 판례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 그 다음에 17번은 오타가 들어가 있네. 재판 청구권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은 또 최신 판례다. 여러분들 18회차는 조금 실전 느낌이 나도록 최신 판례를 좀 섞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형사법이나 아니면 경찰학이나 저랑 배웠던 다 최신 판례입니다. 자, 영상물이 문제가 되는데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인데요. 자, 이게 신뢰 관계인 내지 진술 조력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피해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피고인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을 딱 보고 진술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만을 찍어가지고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하면은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우리가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 신문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에만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하는 말 다 맞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진짜 피해자에 대해서 증거를 깨트릴 수 있는 탄핵 증거 과정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최신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전체적으로 맞죠?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인정이 된다. 18번 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 청구권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규정은 있죠. 근데 막상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빨리 재판해주세요라는 직접적 구체적인 청구권은 없습니다. 이게 마리오 막걸리와 판례였죠, 여러분들. 아니 헌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을 한다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면은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재판관님들도 열심히 빠르게 재판하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고
리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된다. 최근에 많이 나왔으니까 눈으로 꼭 알아두시고. 자, 형사 피해자의 개념인데 이게 재판 절차 진술권이죠. 저 재판에 나가가지고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인데 꼭 그 피해자 개념에 한정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들도 이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에 우리가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판례들이고 적절한 것을 고르면 4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9번인데요. 우리가 공무원 연금법상의 연금 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맞고요. 2번, 우리가 교도소에 수용 중이면은 국민건강보험을 정지를 하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다 해줘요. 우리가 기초연금을 끊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였죠. 3번, 그냥 이렇게 나오면 맞다 하세요. 교사의 교육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학생의 수업권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기본권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교육을 할 권리라는 것은 그냥 국가의 권한이나 아니면 학부모의 권한을 그대로 위임받아 가지고 가르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기본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잘 봐야 된다. 4번은 쉽죠? 급식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 무상으로 안 하고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해도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급식비를 학부모의 부담 일부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답은 쉽게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죠. 19번 기억번 근로의 권리 개인인 근로자만 되고 노동조합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인데 자 여러분들 임금 지불 방법, 취업 시간과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되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주체성 인정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많이 나오는 지문으로서 틀렸다. 디귿 근로자는 근로자권을 형성해 위해 상결권, 단체 교섭권, 단쟁통을 가진다. 33조 1항이죠. 자, 리을은 잘 보세요. 뭐를 물어보고 싶냐면은 소극적 단결권을 물어보고 싶은데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 건 맞죠. 근데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소극적 단결권이 33조 1항에서는 적극적 단결권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단결권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로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극적 단결권이 기본권이 아니냐 이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많은 패턴으로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에 포함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미음 요즘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둘 다 헌법 위반이 된다.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위헌이고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도 위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에게 단결권이 침해하고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미음은 틀렸다. 그러면은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적절한 게 거의 없어 보이죠. 한 개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맞고 자 우리 직장 선택의 자유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게 인정이 됐으면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직장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네, 이 5번째 줄까지 맞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포장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사용자의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꼭 불법 해고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게을르거나 나태해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호를 해줘요. 아니면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M&A가 인수합병이지 그 다음에 뭐 통합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안타깝게도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호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와장창창 틀린 일단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경쟁의 자유도 기본권성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성매매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성매매도 직업이기 때문에 소득활동이기 때문에 성매매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은 한다. 직업이니까. 하지만 침해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경찰 시험 합격하기 위해 헌법 공부하느라 정말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전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해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뭐 필기를 합격했지만 면접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필기 안타깝게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합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수없는 말은 이제 안 하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해서 그 원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바라던 경찰이라는 직업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조금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를 어떻게 또 만나겠어요. 여러분들 뭐 승진할 때나 이제 뭐 만나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경 직업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직업을 합격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게 밖에 보시면 되게 환한 낮인데 약간 감성에 젖을 뻔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1차 시험 대비로 준비하는 유튜브 컨텐츠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청이 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막판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올려버리면 이거 들어야 되나 싶은 압박감이 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컨텐츠를 올리면은 괜히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컨텐츠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찾아오시면은 제가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릴 테니까 합격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뭐 면접 같은 거 다닐 때 선생님 덕분에 좀 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곧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조금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이제 다음에 승진할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고맙습니다.